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반바람 복덕방입니다. 정말 집값 하락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빨리 하락 전환으로 돌아설 줄 몰랐죠. 뭐가? 이미 주변에서 실거래가 추풍낙엽인데? 아니죠. 제가 말하는 건 지표를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부동산 집값 지표는 상당히 현장 체감도를 반영하기에는 딜레이가 많이 되는데 이건 현장 집값 하락 추세가 거의 내리꽂히는 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표가 이 정도 나오는 것도 양반이라는 얘기죠. 드디어 오늘 부동산 하락세가 새로운 전환점, 그러니까 모든 곳이 마이너스 전환이 됐습니다. 그냥 이전에 부동산 시장 반등 상승 모드는 무참히 깨져버렸다. 아니 그냥 간단히 말해서 목요일 부동산 상승세는 완전히 끝났다. 이제 그토록 높게 보이던 비정상적인 집값 장벽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무주택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건 아주 작은 첫걸음일 뿐이고요. 본격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집값이 정상적으로 거품을 뺀 가격대로 시장에 나온다면 이제 PIR 지수, 집을 사는데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살 수 있는 연수 대폭 줄어들어야 되겠죠. 목요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그래프가 완전히 깎으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하 실문을 땄어요. 이제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갈 것인가가 관건이겠죠. 뿅망치 들고 두더지 게임을 시작해야 할 텐데 급매로 던지면서 불쑥불쑥 올라올 매물들을 잘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12월 첫 주가 올해 부동산 지표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매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냥 게임이 완전히 하락 쪽으로 넘어가는 한 방에 보내버렸죠. 정말 그래프만 봐도 개쩐다. 그동안의 엎치락 뒤치락이 2차 하락이라는 거대한 흐름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겁니다. 참 집값 올 한해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되네. 미니 시리즈 찍어도 되겠습니다. 정말 주식시장 방불케할 만큼의 위클리, 주말 단위 집값 변동성은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난 심리적 기반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관망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쫄깃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겠습니다. 왜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부동산 하락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아마 한국 부동산 역사상 이 정도의 낙폭을 기록한 적이 있었던가 스스로 반문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극적인 집값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서울 집값의 풍향계라 할 수 있는 강남 집값이 2주 전 31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다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 물때가 확실하게 바뀌었다는 걸 그때 알 수 있었어요. 특히 강남 쪽은 하루에 12억이 빠지는 것도 있었고요. 도곡 렉슬 고점 대비 12억 2천이 눈앞에서 사라졌어. 강남 대시양폴에 4억 이상 하락했고요. 도곡 삼성 레미안도 4억 이상 떨어지는 기미를 보이기 시작을 했었죠. 근데 이번 주는 강남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곳이 대부분 이마에 마이너스 부호를 딱 붙이고 등장을 했습니다. 드디어 지하실로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집값 정상화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지표들 놓치지 마시고 특히 무주택자들은 기다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2월 7일 날짜로 부동산원 매매가격지수 12월 2일 기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오늘 매매가격지수는 완전히 북극빙하기가 오고 있다는 시그널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후덜덜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젠 지표가 신호가 아니라 시작이 되었다는 본격적인 사이렌을 웅 하고 울리고 있는데 이젠 언제 떨어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낙폭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이게 부동산 하락장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요즘 전세가 올라간다고 분위기를 띄웠었는데 결국 전세가 올리는 작전 세력도 있다는 정말 이건 뭐 앞으로 봐도 미쳤고 뒤로 봐도 미친 동서남북으로 미친 거라 할 수 있죠. 어떻게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전세가도 만지려고 그러냐. 참 한심하네. 이렇게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그래프만 봐도 앞으로 집값이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지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지난주까진 서울만 끝까지 보합세를 보였지만 이번 주 완전히 그래프가 거꾸로 서기 시작을 했죠. 전형적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건데요. 이렇게 지하실문이 개방이 됐다는 건 특히 12월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터져 나온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죠. 서울 수도권 지방 관계없이 일률적인 패턴으로 뚜렷한 대하락 전환입니다. 일단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0.00%에서 제로섬이었죠. 이번 주 마이너스 0.01% 그대로 하락 전환으로 돌아섰습니다. 강북, 강남 공통으로 마이너스 전환이 됐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표로 말할 수 있겠죠. 지난주 전국 지방 수도권이 마이너스로 이미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서울 역시 지표상으로도 이번 주면 확실한 지하실문 개방 행사가 실시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바로 지하실문 따고 있네요. 야, 어떡하냐. 상반기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집에 몰빵한 사람들은 정말 아득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참 속이 쓰릴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서울이 확실한 마이너스 고울이 깊어질 이유는 바로 서울 매물량이 8만 건에 육박, 반면 거래량은 오늘 12월 7일부로 11월 거래가 1,40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거래가 쪼그라드는 매물에 홍수가 나서 역류가 일어나고 있죠. 배수로가 꽉 막혀서 도저히 물이 빠질 곳이 없는 거야. 집은 터져 나오고 있고 가격은 밀어내기 한판이 될 지경인데 누가 지금 이런 시국에 집을 사주려 하겠습니까? 당연 집값 하락세는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꽉 막혀 있는 상황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다시 반등으로 가기 위한 단기적 하락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것도 낙폭이 큰 쪽으로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죠. 지금 상황에선 매수자 관망세도 1mm 움직일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이미 부동산 시장 승부는 정해져 있습니다. 매수자가 완승을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얼마나 매도자가 시간을 벌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거래량이 절벽으로 향할 만큼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한겨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매매 가격 지수는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인천. 지난주 마이너스 0.07에서 이번 주에도 역시 마이너스 0.0으로 계속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5주째 마이너스 상황. 이게 가장 극적인 포인트로 보이죠. 인천이 그냥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추홀, 연수구 쪽 위주로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송도, 청라, 영종 등등등 신도시들이 계속해서 약세장을 보이고 있네요. 특히 송도는 이전에 트라우마가 다시 생각이 날 겁니다. 여기 반토막 거래도 심상치 않게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권도 구축 위주의 상승폭 감소해서 이번 주 확실하게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0.00에서 마이너스 0.01포인트로 하락. 지난주에 이어서 본격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죠. 경기도 집값 낙폭도 상당히 두텁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방은 더욱 심각한 편이고요. 부산이 지난주 마이너스 0.07에서 마이너스 0.07 계속해서 하락 추세. 부산 하락세가 정말 무서울 정도죠. 집값 빠지는 소리가 빠지직 파열음이 날 정도입니다. 대구도 가세에서 마이너스 0.03에서 0.04로 하락하고 있네요. 수성구를 중심으로 5억 이상 빠지고 있어요. 부산과 대구가 이렇게 맥을 못 추면 결국 다른 지방광역시도 똑같은 양상으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될 겁니다. 막대 그래프도 전국 마이너스 0.01 본격 지하실문 개방, 그리고 수도권 마이너스 0.01, 지방도 마이너스 0.02, 서울은 마이너스 0.01로 본격 하락 전환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제로섬 게임을 하는 듯 보였지만 이미 현장 거래는 거의 구멍이 숭숭 뚫릴 만큼 두께가 두툼할 정도로 이건 상겹이 아니라 5겹 정도의 두께로 떨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집값은 본격적으로 12월 본격 하락이 시작이 되면서 가속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이번 주 내놓은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냥 밑줄 쫙 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한 계단씩 내려오는 추세는 거의 놀이공원 궤도 열차의 속도를 붙이면서 연말에 집값을 위협하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니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요즘에는 아주 좋은 투자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비정상적인 아파트 가격에 호구되지 말고 정상가의 선택지를 둘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일단 시장이 너무 불확실하다 보니까 매수자들 대부분이 매수는 포기, 전월세로 이미 방향을 돌리자는 판단이 선 것 같죠. 그러니 당연히 매매시장, 집 살 사람이 증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전세시장 어떨까요? 이번 주 전세 가격 동향은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렸던 것과는 달리 전세 가격 지수는 오히려 상승폭이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서울이 0.16에서 0.14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수요가 집중된 선호지역 위주로 부족분을 보여서 전세가가 핀셋 지역에만 오르는 건데 비강남권 특히 선호도 높은 학군을 물고 있는 곳 아니고는 전세가도 그리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가 장난질이 아니라면 매매가 하락세와 동반해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동안 집값 다시 오를 거라는 사람들 논리가 전세가가 꼿꼿하지 않았냐라는 건데 전세도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걸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앞으로 매매가를 담보해줄 만큼의 강력한 전세가 반등은 더 이상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천은 0.00에서 마이너스 0.01로 전환이 됐고요. 경기도 역시도 0.15에서 0.12로 감소 추세 보이고 있는 지표입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권은 역전세와 깡통전세 위험 요소가 많은 지역이라서 전세가가 강하게 앞으로 치고 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이미 매매가가 워낙에 추세 자체에 이상 신호가 생길 만큼 약세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서 전세시장 역시 약세장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방은 대전이 0.21에서 0.19로 상승폭 감소, 대구가 역시 매매 가격 지수에 이어서 전세 가격 지수에서도 마이너스 0.04로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는 급락 추세로 돌아섰던 전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급격한 하락세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세종 역시도 0.21에서 0.14로 상승폭 감소로 가고 있죠. 이렇게 12월 첫째 주 집값 추이는 상승폭이 완전히 꺾이고 드디어 지하실문을 개방했다는 것. 이렇게 현장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이는 지표까지도 이젠 뚜렷한 하락세로 집값 추이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는 서울, 수도권, 지방 전국이 하락 전환은 됐고요. 전세 가격 지수 역시 매매가와 비슷한 추이로 가고 있네요. 상승세 감소 추세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집값 추이가 낙관적이지 못한 것은 기준금리 인상보다 더 무서운 곳이 오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국채금리입니다. 이미 올라올 대로 올라온 상태에서 지난달 말에는 거의 공포의 대상이었죠. 미국 연준이 국채 오르는 것 보고 금리 인상 동결을 결정할 만큼 이제 미국 국채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보다 더 공포감을 주는 존재가 됐습니다. 물론 국채 발행 규모 줄이고 최근 국채금리가 떡락을 했다고 난리 부르스를 추지만 얘는 발톱을 숨기고 있는 애죠. 절대 미국은 국채금리 포기 못합니다. 당장 오늘도 단기 국채금리가 다시 오름 추세에 있어요. 얘가 10년물을 견인할 때가 많거든요. 4.5% 아래로 내려왔다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깔보는데 아니 찬바람에 코 찔찔 흘린다고 놀릴 대상 아닌데 국채 10년물 올라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완급 조절하고 있을 뿐 다시 뽐뿌질 열심히 할 겁니다. 결국은 5.5% 넘어가는 건 당연한 수순. 동반해서 한국은행채 금리로 전이가 되고 그렇게 밀려 올라간 은행채는 주담대 금리에 목을 조르게 될 건데 요즘 상생금융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이거 실질적인 금리 혜택으로 가는 장기 레이스로 보기는 어렵고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워낙 시중은행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등 떠밀린 거지. 은행이 사업장인데 어떻게 정책금리 앞세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 영업해야 정상인 거지. 남의 밥그릇 챙겨주는 자선단체가 아니야. 영업이익이 지상과제인 금융회사지.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주담대 금리를 내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코픽스 상승분 적용으로 주담대 변동금리는 다시 올라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가뜩이나 아파트 거래량이 바닥 수준으로 가는데 상반기 이런 바닥 거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중은행 금리 낮춰서 대출로 수요를 유인하기도 했지만 당최 경제지표가 약세로 돌아서고 이게 개인에게는 전체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빚을 내긴 했지만 이걸 쳐낼 수 있는 가처분 소득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그냥 빚 갚다가 볼일 다 보게 생기는 맷돌 인생 그렇게 돌리고 돌려서 갈아 넣어야 하는 콩국수를 뽑아낼 수 있는 국물이 아니라 정말 인생 전체를 쏟아부어서 땀을 흘려야 하는 육수가 뽑아져 나오는 이거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끌 집주인들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는 부동산의 시대는 갔어. 탈출하되 혹성 탈출 수준으로 심각한 분위기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안 되면 정말 사상 최대의 위기 앞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공포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성급하게 집 사는 데 진입하지 마시고요. 특히 청약에선 분양가 높은 곳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구축 매매는 무주택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찾아올 건 분명해 보이고요. 40% 쉽게 빠질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오늘 발표된 매매 가격 지수는 카운트펀치 한 방이죠. 본격 서울도 마이너스 기호를 이마에 붙였습니다. 대하락 전환으로 발을 들여놨죠. 이제 가속이 붙게 될 겁니다. 동시에 주변 금융환경, 경제지표가 이렇게까지 부동산 시장과 함께 복합적으로 꼬인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지표들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에 관심사일 정도로 대세는 하락장으로 확실하게 기울어졌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버블한 먹뚝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